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6월 30일 러시아 국방부가 갑자기 흑해 전략 요충지 즈메이니 섬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러시아가 봉쇄해 세계 식량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의의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고르 코나센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위해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해상 회랑을 조성한다는 유엔의 노력을 러시아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이제 섬에는 러시아군이 없는 만큼 키예프 당국이 식량 수출을 막는다고 러시아를 비난하기 힘들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비난해 오면서 자기네 수역의 기류에도 제거하기를 거부하는 키예프 당국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곡물을 수출하는 민간 선박을 통제한 적이 없으며 기뢰가 남아있는 오데사 해역 말고 필요하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마리오폴을 이용해도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 해안에서 35km 거리에 루마니아와도 인접한 즈메이니 섬을 점령했었습니다. 전쟁 초기 젤렌스키는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는 모두 항복했는데도 압도적인 수의 러시아군을 맞아 끝까지 항전하다 모두 전멸당했다고 거짓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82명을 포로로 잡은 뒤 식수와 먹을 것을 챙겨주고 차량편을 제공해가며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즈메이니 섬을 다시 빼앗기 위해 세자르 자주포,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으로 맹렬한 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즈메이니 섬은 위치상으로는 흑해 길목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면적이 워낙 작은 데다 산도 없고 엄폐물이 전혀 없어 공격은 쉽지만 방어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야말로 계륵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미 흑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으로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섬에서 방어해봐야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병력 손실만 날 뿐이어서 철수한 겁니다. 마치 전쟁을 바둑처럼 하고 있습니다. 돌을 놨다가 뺐다가 초식이 현란합니다. 다음 수가 뭔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철수했다고 하자 우크라이나군이 용감하게 싸워 러시아군을 물리쳤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체는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게 러시아의 포석입니다. 러시아 측은 일단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 그래 이번 판은 네가 이겼어 하는 식으로 기분 좋게 해주고 이제 더 이상 세계 식량 위기 책임을 러시아에 떠넘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발트해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엔클레이브,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봉쇄도 7월 초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엔클레이브는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영토로 한국어로는 역의 영토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도비치, 중국어로는 페이티, 날아서 건너가는 땅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래 철학자 칸트로 유명한 독일 동프로이센의 퀘니스버그가 2차 대전 이후 포츠담 조약에 따라 소련 영토가 된 게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칼리닝그라드 바로 아래 지역과 독일의 동부 상당 지역은 미소 영불의 합의에 따라 폴란드로 귀속됐습니다. 그러다 리투아니아가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칼리닝그라드는 고립된 러시아 영토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EU의 지령을 받아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리투아니아를 통하는 회랑을 막겠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의 군사 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미사일 사르맛을 발사하면 런던까지 202초, 파리 200초, 베를린은 10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리투아니아는 EU와 협의를 거쳐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물류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자와 인원의 흐름을 지지하는 것은
외국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영토라 외국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봉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EU와 리투아니아가 판단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리투아니아는 EU만 믿고 이를 벌였는데 러시아의 보복 천명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딱히 EU로서도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칼리닝그라드 봉쇄라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 일격을 가한 것도 아니고 대책 없이 까불다가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마리오폴에 이어 돈바스 지역도 거의 평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부대는 체첸 공화국의 이슬람 전사들입니다. 원래부터 용맹한 데다 종교로 무장되는 이들은 가는 곳마다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의 고위 인사가 마더 러시아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체첸 전사들을 치하하면서 훈장을 수여합니다. 특수군사작전에서 체첸 전사들은 전투 수행 방법도 독특했습니다. 통신을 할 때는 체첸어를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하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슬람을 모욕한다면서 총알에 돼지 기름을 바르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을 앞장서서 격퇴하고 해방을 이끈 주역이 체첸 전사들이었습니다. 또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병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투바 공화국의 차량화 소총부대는 크라신 리만을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투바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의 고향으로 이곳 사람들은 전형적인 아시아 인종입니다. 씨름과 수렵, 기마를 즐기는 전투 민족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연방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들 역시 전장에서 투바어를 사용하면서 체첸 전사들처럼 우크라이나군의 감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군 수뇌부는 높은 보수와 명예로 소수민족 부대를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F1의 전 총재로 이 조직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버니 에클스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옹호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퍼스트 클래스 퍼슨인 그를 위해 기꺼이 총을 맞을 수도 있다고 영국의 한 TV에서 밝혔습니다. 올해 91살인 버니 에클스톤은 푸틴이 2014년 러시아 그랑프리를 도입한 이후 그를 친구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는 ITV의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브리튼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젤렌스키는 분쟁을 멈추기 위해 대통령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이 비난받을 만하다면 기꺼이 푸틴을 위해 총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니 에클스톤은 푸틴이 러시아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옛날 직업인 코미디언이 그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F1은 성명을 통해 버니 에클스톤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로 F1의 현대 스포츠 가치관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F1 경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시상식에도 참가해 선수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해밀턴이라는 선수를 만나 지난번에 자네가 쏘는 샴페인 세례를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내 양복에 그러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해 좌중의 흐뭇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F1 경주차에 올라 트랙을 질주도 해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뭐든 탈 것을 좋아합니다. 냉전 해체로 동독에서 귀국해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도 해봤다는 푸틴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탈 리무진을 자체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푸틴 대통령은 독일제 메르세데스 리무진을 러시아산 아우루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소용 아우루스 세낫이 출시됐을 때는 화상으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국 정상들을 태우고 트랙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세일즈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F1의 원로 버니 에클스톤이 푸틴 위에 총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한 데에는 푸틴의 내면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세계는 푸틴을 무조건 잔혹한 독재자라고 깎아내리지만 자신이 겪은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